성중시록 51권 성중 6년 1월 1일 신의 첫 번째 기사 1475년 명성화 11년 임금이 백간을 거느리고 망궐예를 행하고 또 대왕 대비 인수 왕비 왕 대비 전에 하례하고 표리를 올리었다. 성중시록 51권 성중 6년 1월 1일 신의 두 번째 기사 인정전에 나아가 하례를 받았다. 성중시록 51권 성중 6년 1월 1일 신의 세 번째 기사 인정전에 나아가 회례연을 행하니 외인 불이 등 3인과 야인 자리 등 4인이 입참하였는데 물건을 차등있게 내려주었다. 성중시록 51권 성중 6년 1월 1일 신의 네 번째 기사 예조에서 아뢰기를 종묘의 연령전은 연건한 지 오래되어 개화가 많이 깨어지고 붉고 푸른 채색이 다하였으니 청컨대 수선하게 하소서. 또 제기와 악기도 혹은 고제에 맞지 않은 것이 있고 성밖의 제단 제도도 또한 예문에 어그러진 것이 있으니 청컨대 아울러 고치게 하소서 하니 모두 그대로 따랐다. 성중시록 51권 성중 6년 1월 2일 임자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다. 성중시록 51권 성중 6년 1월 2일 임자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중시록 51권 성중 6년 1월 2일 임자 세 번째 기사 사복시정 정숙 등 5인이 윤대하였다. 정숙이 아뢰기를 무릇 윤대함에 5인이 같이 들어오고 또 승지 사관이 입시하여 있는 까닭으로 사람이 비록 말할 만한 일이 있더라도 혹은 다른 사람이 아는 것을 꺼리어 감히 다 말하지 못하니 청컨대 이제부터는 좌우를 물리치고 날마다 1인이 입대하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말할 만한 일이 있는데도 남이 아는 것을 두려워하여 다 말하지 못한다면 어찌 신하의 도리라 하겠느냐 하였다. 정근이 조금은 염근하였으나 그러나 학술이 없는 까닭으로 그의 말이 이와 같았다. 성중시록 51권 성중 6년 1월 2일 임자 네 번째 기사 조화의정 한명회가 아뢰기를 이제 서쪽 오랑캐가 변경에 입구하여도 우리나라에서는 즉시 치토하지 못하니 청컨대 장차 토벌한다는 뜻으로 주문하여 저 사람들 가운데 서울에 조회하는 자로 하여금 듣고서 알게 하여 두렵게 여기도록 하소서 하니 선교하기를 그렇겠다 하고 즉시 승기로 하여금 여러 원상에게 의논하게 하였다. 성중시록 51권 성중 6년 1월 2일 임자 다섯 번째 기사 주광에 나아가다. 성중시록 51권 성중 6년 1월 2일 임자 여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중시록 51권 성중 6년 1월 3일 개축 첫 번째 기사 판중추부사 종보화 어효점이 졸하니 설주하고 부조 치제하기를 예와 같이 하였다. 어효첨의 자는 만종이요 함종현 사람인데 지편전 직제학 어변가벼의 아들이다. 어려서부터 학문을 좋아하여 영락 계면연에 생원시에 합격하고 선덕기 유년에 등재하여 예문검열에 선보되더니 여러 관직을 거쳐 지편전 교리에 이르렀다. 당시에 서연에서 예기를 강하면서 어효첨이 널리 제가의 요서를 채집하여 이름하기를 예기 일초라 하니 문종이 보고 탄성하였다. 가비년에 지리설을 하는 자가 의견을 드리기를 공성의 북쪽 길에 담을 쌓아 사람의 왕래를 제한하고 성내에 흙을 쌓아 산을 만들며 명당의 물에 더러운 물건을 버리는 것을 금하게 하소서 하여 세종께서 군신으로 하여금 회의하게 하니 어효첨이 상소하여 그 옳지 못함을 극언하고 고금의 학설을 증거로 인용하여 성현의 일로서 질정하되 모두 이왕의 징흠을 상고하고 반독하여 논변하니 세종께서 가상하게 들으시고 마침내 술자의 말을 쓰지 아니하였다. 정통 병인년에 조봉대부 지편전 응교에 승수되고 기사년에 직전에 올랐다. 경태 경호년에 문종이 즉위하자 타경하여 사헌지비로 삼았고 판내자 시사에 전직되었다가 또 성균 대사승에 오르고 얼마 있다가 예조 참의에 배수되었다. 당시 세조가 영의정이 되어 노산을 위하여 납비할 것을 의논하니 의효점이 소를 올려 상중에 납비함은 마땅하지 못하다는 것을 극력 말하였다. 세조께서 비록 그 말을 쓰지 않았으나 또한 가상이 여기었다. 예조 참의에 천전되고 을하년에 가선대부에 올랐으며
이조, 호조, 형조, 공조의 참판과 사헌부대 사헌을 역임하고 김효년의 가정대부에 올랐다. 하루는 정부와 육조에서 의논하여 잔치를 올리니 세조께서 어효첨에게 술잔을 올리게 하고 좌우에 이르기를 이 사람은 내가 경중하는 바이며 일찍이 세종에게 청거된 자이다 하고 명하여 자헌대부 중추원사를 더하고 이어서 이르기를 경은 정직한 사람이다. 대신이 경의 아들 어세겸을 청가하는 자가 있으니 내가 가정의 교훈이 있음을 안다고 하였다. 개민년에 이조판세에 진배되고 천전하여 중추원사가 되었다. 성화병술년에 정헌대부를 더하고 무자년에 승정대부를 더하였다. 얼마 있다가 승록대부를 더하고 가보년에 판중추부사 봉조화가 되었다. 이때 졸하였는데 나이는 71세다. 시호를 문효라 하였는데 경직하고 자해로운 것이 문이고 덕을 지니고 간사하지 않은 것이 효이다. 어효첨은 성품이 순박하여 번화함을 좋아하지 않았으며 성색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어베이를 섬기어 효도하였다. 관직에 임하면 부지런하고 삼가하여 이단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모든 음양, 풍수, 신불, 사벽하는 일은 일찍이 힘써 물리쳤다. 아들은 어세겸, 어세공이다. 서연은 왕세자가 독서 강론하는 자리이다. 승수는 품계를 올려 제수합니다. 경중은 공경하고 중하게 여깁니다. 성종실록 51권 성종 6년 1월 3일 개축 두 번째 기사 충의 위 조범이 상서하기를 신의 아비 조완규는 바로 한산부원군 조영무의 적장자인데 계유연에 있었던 난당에 연좌되어 처벌받아 죽고 신도 연좌되어 종이 되었는데 국가에서 조용무의 차자 조윤의 아들 조종경을 적손으로 삼아 조용무의 제사를 받들게 하였습니다. 이제 신은 이미 성언을 입어 충의위에 소속됨을 얻었으니 신이 봉사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예조에서 이에 의가에 아뢰기를 조범의 아비는 자신이 중죄를 범하여 혼적에 삭죄되었으니 조용무의 감회에 붙이면 마땅하지 못합니다. 청컨대 사손이 되는 것을 허락하지 마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51권 성종 6년 1월 3일 개축 세 번째 기사 병조에 전교하기를 신의왕후의 일가 한귀생 한개손과 원경왕후의 일가 민경달 민권에게는 품계를 따라 재직하게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51권 성종 6년 1월 4일 갑인 첫 번째 기사 태백성이 낮에 나타나다. 성조실록 51권 성종 6년 1월 4일 갑인 두 번째 기사 형조의 정교하기를 도성 안에서 연일 실화를 하는데 비록 어리석은 백성이 불을 삼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하나 적도가 때를 타서 물건을 훔치려고 고의로 사람의 집에 불을 놓는 자가 있을까 염려되니 포도의 방책을 속히 자세하게 갖추어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51권 성종 6년 1월 4일 갑인 세 번째 기사 호조에서 아뢰기를 직전의 세초를 백성이 전수하기에 어려워 혹은 쌀로서 상납하는데 받는 집에서 일정한 값이 없어 간혹 함부로 거두는 패단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평시서의 시가를 상고하니 풀 한 다발은 쌀 2승에 준하니 청가대 이제부터는 이것으로서 정가를 삼아 만일 함부로 거두는 자가 있으면 헌부로 하여금 엄하게 규철을 가하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직전은 관리에게 벼슬 하는 동안 나누어주는 땅이다. 성조실록 51권 성종 6년 1월 5일 을묘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 강하기를 마치자 영사 홍윤성이 아뢰기를 신이 덕건대 영안도 오진에서는 야인을 성내 민사에서 관대한다고 하는데 만약 한 곳에서 병고가 일어나면 재화가 오진에 뻗칠 것이니 신은 그에게 경해하였습니다. 이 앞서 국가에서는 관을 장성 밖에 쌓고 또 군졸로 하여금 지키게 하여 뜻밖에 생기는 환란에 대비함이 주밀하였음을 신은 일찍이 눈으로 보았는데 지금 성내에서 관대하는 것은 어느 때 필요하였는지 알지 못하나 만약 그대로 따르고 고치지 않는다면 작은 연고가 아닙니다. 병조 참지 여의보가 신에게 말하기를 지난번 경헌 부사가 되었을 때 야인을 밖에서 관대하여 하였더니
야인이 노하여 이르기를 다른 집에서는 모두 성내에서 베푸는데 이 집만은 왜 그렇지 못한가 하므로 사람들로 하여금 교유하게 하기를 너희를 밖에서 관대하는 것은 국가에 상규가 있어 감히 어기지 못할 뿐이다고 하니 야인들이 마하지 못하여 하는 수 없이 성 밖의 집으로 나아갔다 하니 이것은 여이보가 좋지 하기를 잘한 것입니다. 절도사 유소가 혹 그대로 따르는데 벗어나지 못할 듯하니 청컨대 예전과 같이 성 밖에서 관대하게 하소서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말은 심히 마땅하다. 그러나 갑자기 일어나는 병고 같은 것은 저들에게 반드시 원한을 맺는 것이 되니 예전 것을 고치는 연휴를 치문한 연후에 처리함이 옳겠다 하니 동지사 이승소가 아뢰기를 우선 관사를 수리하도록 하고 권사로서 말하기를 여염집이 더러워서 우숙을 감당하지 못하니 성 밖에서 관대하는 것이 편하다고 하게 하소서 하였다. 경혜는 몹시 놀랍니다. 권사는 임기응변의 말이다. 성조실록 51권 성종 6년 1월 5일 을해 두 번째 기사. 수강에 나아갔다. 강목을 강하다가 도적이 대장군 비위를 죽였다는 데 이르러 이성소가 아뢰기를 곽순이 본국의 원수 갚기 위하여 충성한 듯하나 도적이라고 쓴 것은 곽순이 당초에 패전하에 항복하고서 작을 받았으며 또 임금을 죽이고자 하였으니 이때 도적이라고 쓴 것입니다. 바로 예양의 이른바 몸을 바쳐 신하가 되고서 또 죽이기를 구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외인 야인을 접견하면 반드시 술잔을 올리게 하시니 사람의 얼굴을 하고 짐승의 마음을 가진 무리를 가까이 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와 같이 하는 것은 저들로 하여금 감동하게 하고자 합니다. 어루만져 열복시키는 도리는 이와 같이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나 경의 말이 옳으니 술잔을 올리지 말게 함이 옳겠다 하였다. 곽수는 위국인이다. 성종실록 51권 성종 6년 1월 5일 을묘 세 번째 기사. 병조에서 아뢰기를 이에 앞서 모든 군대를 나누는 것은 오위에서 관장하였다가 모자는에 비로소 본조로 하여금 주관하게 하고 오위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만 본조는 직 이미 오위를 거느리고 오로지 군부를 관장함에 있으니 청컨대 분군은 그전대로 오위로 하여금 관장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51권 성종 6년 1월 5일 을묘 네 번째 기사. 형조에서 삼복하여 아뢰기를 음성의 죄수인 백정 허두음과 절도를 재범하였으니 허두음은 절도를 재범하였으니 청컨대 대전에 의하여 교영에 처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51권 성종 6년 1월 6일 병진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51권 성종 6년 1월 6일 병진 두 번째 기사. 사관은 대사관, 정괄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무릇 동반에 서용하는 자는 반드시 먼저 시제하여야 하는데 중의위 서천수는 일찍이 시제함이 없는데도 이조에서 모천하여 안기도 찰방을 삼았고 이제 별제의 고만이 되어 40-50개월에 이른 자가 많은데 전설사 별제 이기환은 겨우 14개월이 지났는데도 이조에서 갑자기 의망하여 고원군수로 삼았으므로 그 성상을 속이고 사살을 행함이 심하니 청컨대 그 실정을 공문하게 하소서니 전교하기를. 서천수는 분계가 어모에 이르고 사과의 직임을 거쳤으며 또 충훈부에 청거가 있었다. 그러나 시제하지 않았으니 마땅히 개정하게 하고 이기환은 별제가 되어 재직한 지 이미 오래이며 또 처음에 산망의 후보자를 추천하여 내가 이귀하에게 낙점한 것이니 이조에서 어찌 사사로이 하겠느냐 하였다. 고만은 개만이고 의망은 후보자로 추천하며 어모는 어모장군을 말하고 산망은 세 사람의 후보이며 낙점은 임금이 이전화 병조에서 청가는 산망 가운데 1인에게 점을 찍어 등용하던 일이다. 성조실록 51권 성종 6년 1월 6일 병진 세 번째 기사. 영안북도 절도사 유소에게 유시하기를 이 앞서는 야인이 변장에게 와서 뵙는 자는 성 밖에서 관대하였는데 이제 들으니 성 안에서 유숙하는 것을 허락한다 하니 이것은 어느 때 비롯되었는가. 그것을 구문하여 아뢰고 변장으로 하여금 성 밖의 객관을 수줍하여 저들을 타일러 사이에 나아가게 하고 서로 섞이지 말도록 하여 뜻밖의 일을 방비하게 하라 하였다. 구문은 추구해 물음이다. 성조실록 51권 성종 6년 1월 6일 병진 네 번째 기사. 예조에서 경상도 관찰사의 계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본도 부산포의 사염장은 외인과 더불어 뒤섞여서 판매를 하여
혹 혼란이 생길까 두려우니 청건대 철거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51권 성종 6년 1월 6일 병진 5번째 기사 의정부 6조 춘추관의 이품 이상에게 명하여 의경왕의 시호와 인수왕비의 존호를 의논하게 하니 여럿이 의논하기를 의경왕은 마땅히 선습공헌 온문 의경대왕을 더하고 인수왕비는 마땅히 인수왕대비를 더하소서 하고 지중추부사 이판은 의논하기를 거록 남동군은 한나라의 소속이므로 광무가 중흥하자 의리로와 평제의 뒤를 계승하여야 마땅한 까닭으로 남동군을 고우라고 아니하였으며 보광은 송나라의 번왕이며 영종이 궁중에서 양욕하여 마침내 인종의 뒤를 계승하였는데 보광을 이끌어 친이라 하니 의논하는 자들은 그러다고 여겼습니다. 이제 별도로 의묘를 세워 백구라고 일컬었으니 의리에 합당합니다. 그러나 우리 의경왕은 세조의 적자로서 이미 왕세자에 책봉되었으니 마땅히 대통을 계승할 것이로되 다만 되이에 나아가지 못하였으니 남동군과 보광에 비할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종묘에 붙여 아울러 양구라고 일컫는 것은 의리에 해로움이 있어 이미 별묘를 세웠으며 조정에서 또 왕을 추존하라고 허락하였으니 황구라고 일컫는 것이 의리나 정리에 둘을 얻을 것 같습니다. 하였으나 첨 이를 따랐다. 소속은 먼 종족이고 광무는 광무제를 말한다. 성조실록 51권 성종 6년 1월 6일 병진 6번째 기사 사관은 대사관 정괄 등이 차자를 올렸는데 대략 이르기를 이조에서 함부로 제수한 서천수의 찰방직은 기망한 죄가 큰데 이제 서천수의 직위만을 고치게 하고 이조는 그대로 두고 다스리지 않으면 심히 옳지 못합니다. 강사하고 시제한 뒤에 동반의 주의함은 국가의 상전입니다. 서천수는 본시 충이우위로서 예를 따라 서반의 아직을 제수하였으니 이미 현관이 아니고 또 시제하지 않았으니 그 동반 유품에 의망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데도 이조에서 한갓 중문부의 천탁만을 가지고 예라 생각하고 함부로 의망하여 아뢰었으니 그 기망함이 심합니다. 이제 죄를 다스리지 않으면 신등은 매관 육작하는 것이 이로부터 조장이 될까 두려우니 청건대 추국하여 그 죄를 바로소서. 또 별죄는 나타난 공이 없을 것 같으면 마땅히 시일의 오래고 가까움으로써 예천하는 것인데 이 귀하는 별제가 된 지 겨우 14개월이 지났는데도 타경하여 고원 군수로 제수되었으니 이 귀하보다 여러 해가 되고서도 그 서열이 위인 자도 여러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 또한 이조에서 정실이 없이는 하지 않았을 것이니 청건대 개차소사였으나 불청하였다. 강서는 그를 강함이고 배강은 인문, 강석 등의 총칭이다. 매관 육작은 돈이나 재물을 받고 벼슬을 시킵니다. 예천은 임기 만료된 자의 벼슬자리를 상례에 따라 천전함을 말한다. 성종실록 51권 성종 6년 1월 6일 병진 7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51권 성종 6년 1월 7일 정사 첫번째 기사 태백성이 낮에 나타났다. 예조에 전교하기를 연전에 건주 야인이 우리 서쪽 변방을 침략하여 잘못 살육과 약탈이 있었으니 반드시 과장하여 요동에 말할 것이다. 이번 사은사의 행사에 도적이 만약 다시 침범하면 기말을 따라 추토하겠다는 뜻을 부주하게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51권 성종 6년 1월 8일 무 첫번째 기사 임금이 문소전에 나아가 친히 춘향제를 행하였다. 성조실록 51권 성종 6년 1월 8일 무 두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니 동지사 이극배가 아뢰기를 덕건대 장차 풍량에 행행하시어 첫날은 열병하고 다음날은 타위를 관람하고는 돌이켜서 즉시 회가하신다 하니 기일이 너무 촉박하지 않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단지 10명만 하려고 함이요 타위를 하는 것이 아니니 어찌 촉박함이 있겠는가. 사졸이 노숙하였다가 만약에 우서를 만나면 적은 연고가 아니지 않느냐 하였다. 이극배가 말하기를 종일토록 사냥하는 것을 구경하고 범야하여 회가하시면 사졸뿐만 아니라 성체에도 수고로울까 염려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3일이면 좋겠다 하였다.
약타, 위는 사냥이고 범야는 야간 통행을 금지하는 시간의 단위입니다. 성조실록 51권 성종 6년 1월 8일 무 세 번째 기사. 평안도 경찰관 허계에게 하사하기를 이 산에서 도적의 침입으로 사람과 가축이 살육되고 약탈된 수를 가서 조정해 주문하고자 하는데 변장이 전후로 아랜 것이 서로 어긋남이 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저기 이 산성을 포위하여 군사를 나누어 내침하였으며 신동에 이르러서는 거주하는 백성을 사로잡아 갔고 위 원인도 또한 살약당하였다 한다. 이제 바야흐로 눈이 쌓여 적기가 출입하는 그 자체를 가리기가 어려우니 그들은 친히 덕실을 살펴서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51권 성종 6년 1월 8일 무 네 번째 기사. 경복궁 양심당의 낭무에서 실로 한 것을 껐는데 불을 끈 사람에게 면포를 차등있게 내려주고 명하의 제포에 충분된 조임을 방면하니 그의 종 장수가 불을 끄는데 공이 있기 때문이었다. 성조실록 51권 성종 6년 1월 8일 무 다섯 번째 기사. 이조에 전교하기를 목 이상의 교수는 생원 진사로서 택차하라 하였다. 택차는 쓸만한 인재를 골라서 임명합니다. 성조실록 51권 성종 6년 1월 9일 기미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다. 성조실록 51권 성종 6년 1월 9일 기미 두 번째 기사. 대사원 이서장 사간 박승질이 아뢰기를 서천수는 현관이 아닌데다 또 시제하지도 않았는데 이조에서 정병을 멋대로 희롱하여 남수하게 하였으니 청컨대 그 실정을 공문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조에서 무슨 정실이 있겠느냐 하였다. 이조 판사 정효상이 아뢰기를 대간의 말이 옳습니다. 이조에는 신이 있고 윤계겸이 있으며 심판이 있으니 사민 가운데 반드시 그 사람을 아는 자가 있을 것이니 청컨대 신 등을 공문하여 그 죄를 분명히 바로소서 하였다. 성조실록 51권 성종 6년 1월 9일 기미 세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51권 성종 6년 1월 9일 기미 네 번째 기사. 상의원 첨정 신윤종 등 5인이 윤대하였다. 성조실록 51권 성종 6년 1월 9일 기미 다섯 번째 기사. 병조에서 아뢰기를 순장 등이 행순하는 것을 꺼리어 병을 칭탁하는 자가 많으니 그무로는 3개월을 통계하여 병을 핑계함이 가장 많은 자 3인을 강직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51권 성종 6년 1월 9일 기미 여섯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51권 성종 6년 1월 9일 기미 일곱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임금이 우승지 유권에게 이르기를 요즘 경성의 인가에 불이 많이 나니 숙혐이 있는 자가 한 짓인가 두렵다. 은밀히 화제를 입은 집에 묻고 잡아서 고문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니 유권이 대답하기를 대명률에는 모름지기 방화가 일어난 곳에서 드러나게 자취가 있는 자는 포획하여 바로 좌제한다 하였고 세종조 병원년에는 화재가 더욱 심하여 바로 화적으로 의심할 만한 사람 10수명을 잡아서 죽였습니다마는 그러나 어떤 사람은 혹 그들의 죄가 아님을 의심하였습니다. 그러니 만약에 화재가 일어나지 아니한 장소에서 등시 포획하면 죄주기가 마땅하지 않으니 다만 형주로 하여금 방을 붙여 잡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와 같이 하면 비록 잡을 수는 없더라도 또한 혹 의외할 것이니 그것을 형조에 유시하여 시험하게 하라 하였다. 숙혐은 묵은 혐의이고 좌제는 죄를 받음이며 등시 포획은 범죄한 그 현장에서 범인을 잡습니다. 성조실록 51권 성종 6년 1월 10일 경신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51권 성종 6년 1월 10일 경신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 강하기를 맞으니 대사관 정괄이 아뢰기를 임금께서는 이조에서 서천수를 고용한 것을 정실이 없다고 하시나 신은 정실이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만약에 충원부에 천거가 있어서 주의하였다고 하면 그 천거한 자가 매우 많이 있었을 것인데 특히 서천수를 썩혔으며 만약 자세히 살피지 못하고 주의하였다고 하면 반드시 시제한 자로서 동반직에 제수함이 예사이니 어찌 홀로 이것에만 잊었겠습니까? 그 뇌물을 받고 정실을 썼음이 명백합니다. 전조에서 농권한 죄를 알지
못하였으면 그만이지만 알고서도 다스리지 않는다면 무엇으로 징계하겠습니까? 옛사람이 이르기를 알고서도 죄주지 않으면 알지 못하는 것이 더 나만 가지 못하다고 하였으니 창간대 모름지기 추국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만약 살펴서 뇌물을 받은 형상을 알았다면 국문할 만하지만 근거 없는 일을 가지고 대신을 의심하면 옳지 못하다 하였다. 성조실록 51권 성종 6년 1월 10일 경신 세 번째 기사 일본국 관서로 구주 도원수 원교지 대마주 태수 종정국이 사람을 보내와 토일을 바쳤다. 성조실록 51권 성종 6년 1월 10일 경신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51권 성종 6년 1월 10일 경신 다섯 번째 기사 평안도 관찰사 정문효 절도사 하석부에게 유시하기를 경이 아뢰었던 요동의 호송하는 사람을 관대하는 일은 이미 잘 알았다. 의주 관사가 좁고 더러우며 백성의 사는 것이 소조하니 요동 사람이 호송으로 인하여 오는 자를 입성시켜 허약함을 보이는 것은 마땅하지 못하다. 또 수백의 군조를 다 인가 안에 들여보내면 형사가 반드시 일이 생길 것이니 변장으로 하여금 의순관에서 우대하고 입성할 수 없게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51권 성종 6년 1월 11일 경신 여섯 번째 기사 의금부에 전교하기를 청주에 안치한 이맹하는 이정 인보로 하여금 그 출입을 검하고 외인과 교통하지 못하도록 하라 하였으니 이맹하는 이유의 아들이다. 이정은 지방의 동리에서 호적 기타의 공공사무를 맡아보던 사역의 하나이다. 인보는 가까운 이웃이고 이유는 금성대군이다. 성조실록 51권 성종 6년 1월 10일 경신 두 번째 기사 여러도의 관찰사 절도사에게 하서하기를 내가 영로의 조잔함을 염려하여 이미 여러도에 유시하여 무릇 수령만호와 공차 외에는 영마를 탈 수 없게 하였는데 경등은 나의 뜻을 본받지 아니하고 옛일을 그대로 따라 영로가 날로 더욱 조폐하니 경은 한결같이 앞서의 유시에 의하여 시행하고 또 그 집회한 연유와 구패의 방법을 자세하게 궁구하여 계문하라 하였다. 공차는 관이나 군가에서 파견되는 관원이나 사자이다. 성조실록 51권 성종 6년 1월 10일 경신 여덟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51권 성종 6년 1월 10일 경신 아홉 번째 기사 이조에 전지하여 금지부정 이광건의 직첩을 돌려주게 하였다. 성조실록 51권 성종 6년 1월 11일 신유 첫 번째 기사 조참을 받다. 성조실록 51권 성종 6년 1월 11일 신유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51권 성종 6년 1월 11일 신유 세 번째 기사 이조에서 고길주 목사 오익창의 아내의 상은에 의가하여 아뢰기를 오광수는 나라를 위하여 몸을 바친 오익창의 아들이니 청컨대 시제하여 직위를 제수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오익창은 경진년에 신숙주를 따라 모련위를 정벌하다가 패하여 죽었다. 성조실록 51권 성종 6년 1월 11일 신유 네 번째 기사 형조에서 삼복하여 아뢰기를 온양의 죄수인 향리 한중석이 살인한 죄는 유리 교대시에 해당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51권 성종 6년 1월 11일 신유 다섯 번째 기사 예조에서 아뢰기를 작전 친경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성사이니 예를 마치고 환궁할 때 기로 유생 여기로 하여금 가요를 바치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작전 친경은 농사 장래에 솔선수범하는 뜻으로 임금이 직전에서 친히 갈고 심는 것을 말한다. 성조실록 51권 성종 6년 1월 10일의 신유 여섯 번째 기사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여상군 송익손이 수군 최득부 등을 유인하여 노비로 삼은 죄는 유리장 100대에 도 3년에 해당하고 장례원의 종 의대를 숨겨주고 유점사의 종 임무 등을 역사시킨 죄는 신사년의 대전에 따라 장 100대에 충분하게 하고 역사한 값은 징수할 것이나 일이 사유전에 있었으니 단지 역사한 값만을 징수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르고 명하여 고신도 아울러 거두게 하였다. 성조실록 51권 성종 6년 1월 12일 임술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51권 성종 6년 1월 12일 임술 두 번째 기사 후원에서 관사하였다. 성조실록 51권 성종 6년 1월 12일 임술 세 번째 기사 예조에서 아뢰기를 의경왕에게 더하여 올린 15는 의궤에 의하여 너비 3,5푼, 두께 7푼, 귀뉴의 높이 1,5푼으로 하고 그 글은 회관 선습 공현 온문 의경 대왕 지보라고 하고 인수 왕비전에 더하여 올린 존호의 이는 의궤에 의하여 너비 3,5푼, 두께 7푼, 귀누의 높이 1,5푼으로 하고 그 글은 인수 왕대비 지인이라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15는 임금의 시호를 새긴 도장이고 유보는 거북 모양을 새긴 인장의 꼭지를 말한다. 성종실록 51권 성종 6년 1월 10일 임술 네 번째 기사 병조에서 영흥북도 절도사의 계본에 의가 아뢰기를 이제 종승의 군공은 다르 군공의 예와는 다릅니다. 야인 5, 6인이 몰래 성내에 들어온 것을 진장이 미리 알고서도 다 잡을 수가 없어 단지 2인만을 잡았으니 청컨대 1등은 2계급을 띄고 2등은 1계급을 띄고 3등은 풍계를 더하고 그 당상관과 계궁자는 아들 사위 아우 조카 중에서 대가하게 하소서 하니 명하여 1등은 가게하고 당상관은 및 계궁자는 대가하게 하며 2, 3등은 급사하게 하였다. 계궁자는 당하 정삼품직에 있는 자이다. 대가는 경우에 따라 풍기를 올려줄 사람을 대신하여 그 아들, 사위, 아우, 조카에게 풍기를 올려주는 것을 말한다. 성조실록 51권 성종 6년 1월 10일 임술 다섯 번째 기사 이조판사 정효상이 상장하여 사직하기를 신은 용렬한 자질로서 외람되게 전조의 장이 되어 주의하는데 마땅함을 잃어 늘 두려움을 헤아릴 수 없었는데 이제 언관이 논핵하여 융매하였다고 지적하니 변백할 길이 없습니다. 그대로 직책에 있는 것은 더욱 비방만을 이룰 뿐이니 빌건대 신의 지경을 해면하소서 하였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육매는 육작과 매관이다. 성조실록 51권 성종 6년 1월 13일 개해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다. 성조실록 51권 성종 6년 1월 13일 개해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51권 성종 6년 1월 13일 개해 세 번째 기사 예조에서 고 양화인 중추원부사 동소로 가무의 상은에 의가에 아뢰기를 동소로 가무는 본시 추장으로 후하게 대접하였고 그가 들었던 사위 김파을다상도 또한 추장으로 후대하였으니 김열하도의 아들은 청건대 본조의 사족 자녀 가운데 빈핍하여 출가하지 못한 자의 예에 따라 자장과 미두 아울러 열석을 주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51권 성종 6년 1월 13일 개해 네 번째 기사 사헌부 대사원 이서장 등이 사자를 올리기를 손익소는 공신으로서 국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함부로 양민을 점유하여 자기의 노비로 삼았으니 죄가 지극히 중함을 본마했습니다. 비록 사유를 경과하였더라도 경이하게 논할 수 없으니 청컨대 원방에 추방하여서 그 악함을 징치하소서하였으나 불청하였다. 사유는 죄를 용서합니다. 국가에 경사가 있을 때 죄인을 삭방하는 언전, 사전, 특사를 말한다. 성조실록 51권 성종 6년 1월 13일 개해 다섯 번째 기사 평안도 절도사 하숙부에게 유시하기를 이번 사헌사 한명회 등의 호송군은 별도로 400을 더하되 갑사 별시위 정병의 인마는 장실한 자로서 충처하고 이제가는 조전장으로 하여금 나누어 거느려서 호송하여 요동에 이르러서는 돌아오게 하라. 또 경은 군사 400명을 뽑아서 거느리고 통원보까지 호송하였다가 돌아오고 그 요동까지 호송하는 군사의 갑주가 견치하지 못한 것은 관에서 이를 쓰고 회환할 때는 또한 이 예에 의하여 호송하여 오라 하였다. 견치는 경고하고 치밀합니다. 성조실록 51권 성종 6년 1월 13일 개해 여섯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51권 성종 6년 1월 13일 개하 7번째 기사 평안도 절도사 하숙부에게 유시하기를 전번에 경에게 유시하기를 주문사가 나올 때에 만약 적변이 있게 되면 긴급하고 완만원을 살피고 헤아려서 경과 우후 수령 중에서 군사를 거느리고 강을 건너가 호위하여 맞이하라고 하였더니 이제 이산, 창성 등지에 적변이 매우 긴급하니 먼저 유시에 따라 장건한 군인 300명을 가려서 우후 수령의 무략이 있는 자가 거느리고 동원보까지 가서 호위하여 오게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51권 성종 6년 1월 13일 개해 8번째 기사 평안도 절도사 하숙부에게 유시하기를 지금 정조사의 회환을 당하여 적변이 매우 긴급하니 영내군 50명을 상정한 것 외에 별도로 150명을 더하되 인마이 장실한 자를 가려서 들여보내고 만약 성식이 끊이지 아니하면 오후 수령 중에서 군사를 거느리고 강을 건너 맞아오게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51권 성종 6년 1월 13일 개해 9번째 기사 사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51권 성종 6년 1월 14일 갑자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51권 성종 6년 1월 14일 갑자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니 장령 이승문이 아뢰기를 이제 송익손을 외방에 내칠 것을 청하였으나 윤호를 받지 못하였습니다마는 송익손이 암량한 수요는 심히 많으니 오름지기 원방에 유배하여 중해로 하여금 모두 그 죄를 알게 하소서 하고 사간 박승질이 아뢰기를 송익선은 죄가 중한데 단지 직천만 거두시니 여정에 쾌하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비록 강도 절도라 하더라도 사유를 거쳤으면 죽일 수가 없다. 송익선은 비록 죄가 중하도록 이미 사유를 거쳤으니 죄를 더할 수가 없다 하였다. 암량은 양민을 억압하여 종을 삼음이다. 암량 위천의 준말이다. 성조실록 51권 성종 6년 1월 14일 갑자 세 번째 기사 평안도 절도사 하숙부에게 유시하기를 저기 이산에 침입하였으나 이를 얻지 못하다. 또 창성에 나타났으니 그 간율한 꾀를 알만하다. 이 앞서 조전장을 보내게 하고도 방략을 유시하였는데 오히려 이 산의 변란이 있었으니 경은 마땅히 항상 적을 보는 것 같이 하여 다방면으로 형세를 베풀어서 저들의 마음을 꺾고 다시는 잘못을 이루지 말게 하라. 그러나 적을 보지 못하였는데 먼저 스스로 필요한 것도 또한 옳지 못하니 경은 그 형세를 살펴서 처리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51권 성종 6년 1월 14일 갑자 네 번째 기사 종친 등이 아뢰기를 종학사회 방강은 학문이 정통하고 교회함에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흡곡현령으로 보임되어 나갔는데 신등의 소망이 어그러지니 청가대 유임하여 교훈하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종학사회는 종학의 정육품 벼슬이다. 성조실록 51권 성종 6년 1월 14일 갑자 다섯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니 동지사 이극배가 아뢰기를 상상께서 종성에서 적을 사로잡은 공으로서 조관을 보내어 미루하고 이어 장수에게 옷을 내려주셨으므로 또한 공에 올라가 있는 이상의 군주로 하여금 크게 은상을 바라게 하였는데 이제 단지 급사만 하시니 어찌 결망하지 않겠습니까? 목숨을 시석에 던졌으니 공은 비록 작다 하더라도 상은 마땅히 후함을 따라야 합니다. 청컨대 본조에서 등재한 바에 의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의 말이 옳다. 그러나 종성의 장졸은 무리로서 작은 것을 방어하며 단지 이인만을 사로잡으니 뒤에 큰 공이 있으면 다시 무엇으로 상을 주겠느냐. 임금의 이런 포상도 오히려 지감할 만하거늘 하물며 별사를 주는 것이겠느냐 하자 이극배가 말하기를 진시로 상교와 같습니다 하였다. 이어서 아뢰기를 저기 이 산에 침입하여 사람과 가축을 사로잡고 간 것이 심히 많은데 군수 최진강은 사실대로 아뢰지 아니하여 여기에 연좌되어 오게 계류되었습니다. 끝내는 마땅히 저주에 하이하니 청근대 그 직을 파하고 잡아서 추국하게 하소서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옳다 하였다. 이극배가 말하기를 이진과 위원군은 이산군과의 상거가 멀지 않은데도 두진에서 끝내 구원하지 않았으니 모두 죄줄만 합니다.
힘으로는 비록 구원할 수 없더라도 만약 병차를 거느리고 높은 데 올라가 기를 들고 북을 치며 떠들었더라면 저들은 원명이 크게 잃은 것으로 의심하여 돌이키지 않고 제때 퇴각하였을 것이니 어찌 종일토록 오래 끌어 인축을 많이 사로잡음이 이와 같은 데 이르렀겠습니까? 또 듣건대 위원 군수 정일에는 주식을 가지고 장차 이 산의 조전장을 방문하다가 중로에서 적을 만나 거의 사로잡힐 뻔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이 전해 들은 데서 나온 것이고 다 믿을 수 없는 까닭으로 즉시 계달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절도사 하숙부의 계본에 또한 이와 위원을 구원하지 못한 연우를 아린 것이 없으니 청컨대 이를 공문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옳다 하였다. 성조실록 51권 성종 6년 1월 14일 갑자 여섯 번째 기사 평안도 절도사 하숙부에게 유시하기를 적이 이 산을 포위하여 종일토록 격전하였는데 위원과 아이는 방진으로 모두 구원하지 않았으니 이것은 반드시 보응함에 잘못된 것이니 그것을 추국하여 아뢰라 하였다. 성조실록 51권 성종 6년 1월 14일 갑자 일곱 번째 기사 의건부에 전지하기를 일산군수 최진강은 병경의 방비를 삼가지 아니하여 소관의 인축을 많이 사로잡히게 하였으니 그를 추국하여 아뢰어라 하였다. 성조실록 51권 성종 6년 1월 14일 갑자 여덟 번째 기사 예조에서 아뢰기를 진경적전의 주에 광경대 위에 등가를 베풀고 대 아래에 헌가를 설치하게 하였으나 악장이 없는 까닭으로 그 악장과 절목을 상의하여 아뢰입니다. 1. 전하께서 대차를 나와 경적 위에 이르면 헌가에서 주악하고 연민랑 만사로서 사자팔귀이다. 친경할 때에도 헌가에 주악하며 연민락 령사로서 사자팔귀이다. 전하께서 친경을 마치고 관경대에 오를 때에도 헌가에서 주악하고 연민랑 만사로서 사자팔귀이다. 1. 남계에 오를 때는 던가에서 주악하며 연민랑 만사로서 사자팔귀이다. 1. 종제로부터 대강까지 경적할 때에는 헌가에서 주악하고 역성사로서 사자팔귀이다. 1. 전하께서 남계로부터 내려오면 던가에서 주악하며 여민락령으로 남계에 오를 때 쓰는 사이다. 1. 단 아래에 이르러 연을 타실 때는 헌가에서 주악하되 연민랑 령으로 경적 위에서 이르러 쓰는 사이다. 위의 악장은 예문관으로 하여금 제수를 하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대차는 나라에서 큰 행사나 의식이 있을 때 임금이 거동하여 임시로 머물던 장막을 말한다. 성조실록 51권 성종 6년 1월 14일 갑자 아홉 번째 기사 예조에서 아뢰기를 적전을 친경하는 의례에 의해 제도를 참고하니 이러하였습니다. 1. 3일 전에 산웅이 청상하는 구곡 동륙의 한 종절을 받들어 내전에 올리고 2일 전에 황태우는 육궁을 거느리고 황제에게 바치면 다음 날 산웅에게 주어 경종하는 일을 기다린다. 1. 경건차는 일명 망차라 하고 이른바 농녀라고 라는 것으로 덮개가 없는 술에 꾸밈이 없는 것이며 40인이 대가 앞에서 끌고 가는데 위의 경건차는 성공감으로 하여금 제조하게 하고 수레를 끄는 사람은 병도로 하여금 자출하게 한다. 1. 풍계가 높은 중간 2인이 뇌살을 잡고 시립하되 아울러 고습을 입으나 위의 고습은 우리나라에서 쓰지 않는 것이니 그 제도가 자상하지 않으므로 시복을 사용하게 한다. 1. 정뇌사가 1개, 장석이 1개, 삽이 나무로서 나무로서 하되 날은 넷이다. 1개이다. 1. 기전의 여러 혈령은 상복을 입고 경소의 배 위로 나아가서 서는데 위의 여러 혈령은 부군의 대관인 광주목사, 파주목사와 수음부사를 시위한다. 1. 기로 20인을 양정하며 모두 상복을 착용한다. 관원은 100명인데 아울러 조복을 입고서 정렬한다. 1. 태상은 그 소속된 서인을 28인을 헤아려 쓴다. 그늘이되 위의 서인은 뇌사 10부에 아울러 소를 몰고 동적전으로 가져 올리게 한다. 1. 적전 이래 대축으로 하여금 대뢰로서 선농에 제사하게 하되 제사의와 같이 하며 왕제에 이르기를 제후는 사에 제사하되 소래에 유색으로 한다 하였다. 1. 예기 월령에 천자가 삼공 구경 제후
대부를 거느리고 몸소 제적을 경작하고 돌아와서는 대침해서 집작하는데 삼공, 구경, 제후, 대부가 모두 모시는데 그것을 명명하기를 노주라 한다 하고 주에 이르기를 돌아서 군신과 연례를 행하는데 사는 천하여 경적에 참여하지 못한 까닭으로 또한 노주를 내려주는데도 참여하지 못하였다 하였으니 위 항목의 고제를 청컨대 의주에 첨입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구곡은 9가지 곡물 즉 기장, 비, 차조, 벼, 삼, 콩, 팥, 보리, 미를 말한다. 동륙은 벼의 이름이다. 경근차는 임금이 적전에서 친경할 때의 어뢰사와 여러가지 기구를 싣는 수레를 말한다. 중간은 내시고 뇌사는 쟁기이다. 고습은 사마치고 유색은 검푸른 빛깔이고 제적은 임금의 적전을 말한다. 노주는 수고를 위로하기 위하여 마시는 술이다. 성조실록 51권 성종 6년 1월 14일 갑자 10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정실록 51권 성종 6년 1월 15일 얼축 첫번째 기사 성정전에 나아가 사연하니 사은사 1명에 부사 이극균, 서정관 종사관 등도 또한 참여하였다. 성정실록 51권 성종 6년 1월 15일 얼축 두번째 기사 공정대왕의 아들 무림군 이선생 등이 상서하기를 예종대왕께서 기축년에 공정대왕의 묘호를 희종이라 이끌고 장차 세조대왕과 더불어 동시 부명하도록 성명이 이미 내려졌는데 갑자기 궁검을 남기셨으며 상상께서 왕위에 오르신지 이미 7년에 이르도록 시행하지 않으시니 신등은 거기 민망합니다 하였으나 유중불라 하였다. 궁검은 임금이 갑자기 세상을 떠납니다. 성조실록 51권 성종 6년 1월 15일 얼축 세번째 기사 사헌부 집이 이형원 등이 사자를 올렸는데 그 대략에 이르기를 신등은 거기 생각하건대 송익소는 기능이 없고 본시 한결같이 탐탁하여 이익만을 좋아하는 인물입니다. 다행히 세조의恩寵을 입어 혼명을 욕되게 얻고 자귀가 본수에 넘쳤으니 진시로 마땅히 날로 근신하여 일신하고 명절을 지려하여 만분의 1이라도 보답하기를 도모하여 하는데 일찍이 세조조에 있어서 바야흐로 군적을 주의할 적에 송익소는 나주 목사로서 명성과 위세를 빙자하여 양민과 천민을 화유하여 자기 것처럼 꾸미고 속여서 역사를 시켰으니 그 국원을 저버리고 탐욕을 자행한 죄는 막중합니다. 비록 사유를 거쳤다 하더라도 관전으로 방치할 수 없으니 참컨대 원지에 귀양 보내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명절은 명예와 절조이다. 지려는 힘써 닦습니다. 화유는 온화한 기색으로 사람을 유인합니다. 성조실록 51권 성종 6년 1월 15일 얼축 네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대구부사 최호호는 바로 농사철을 당하여 혹섭전을 빙자하여 군대를 발동하여 방천하고 혹속전을 징수한다고 칭탁하여 마사, 고피, 목철, 서사, 부정 등 수렴하지 않음이 없어 백성의 고혈을 짜내어 탐학하고 잔혹함이 막심하니 청컨대 그 죄를 다스리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최호호는 본래 풍수를 업으로 하여 그 이롭고 해로운 말로서 사람을 고혹하더니 이제 군대를 발동하여 방천한 것도 또한 기술의 시킴을 당한 것이다. 방천은 내를 막음이다. 서서는 호미와 보습을 말한다. 성종실록 51권 성종 6년 1월 15일 얼축 5번째 기사 예조에서 아뢰기를 이제 내조환, 올량합, dom한호, 김파을 다상은 야인을 후대한다 하여 관에 있으면서 성원하였으니 청컨대 서울에 사는 귀화인의 예의에 따라 안구마 한 피를 주고 아울러 의뢰주는 의복과 화대를 쓰며 그의 처모 인 동소로 가무와 처가도 또한 금침과 욕석 주과를 주소서 하니 그대로 따르고 또 특별히 주육을 주었다. 성조실록 51권 성종 6년 1월 16일 병인 첫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 강하기를 마치니 집이 이형원, 헌납, 윤형손이 송익손을 취재하기를 청하였는데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이형원이 말하기를 대저 양민에게 괴로운 역사를 시켜 천민에 투속한 자가 많으니 모름지기 송익손을
귀양본의 어리석은 백성으로 하여금 천민으로 투속시키는 것이 불가함을 알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좌우를 돌아보고 물었다. 영사 신숙주가 대답하기를 신이 듣건대 송익손이 암양 미천한 그 수요는 심히 많다고 하는데 지금도 발각된 자는 몇이나 되는지 모릅니다 하니 이형원이 말하기를 5, 6인입니다 하였다. 신숙주가 말하기를 그 의제는 많고 적은 것에 있지 않으니 귀양 보내어 크게 징치함이 옳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미 삭직하였으니 또 무엇을 더 하겠느냐 하였다. 성조실록 51권 성종 6년 1월 16일 병인 두 번째 기사 명하여 영일에 정속한 난신 봉석주의 첩 연경을 방면하게 하였다. 성조실록 51권 성종 6년 1월 16일 병인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51권 성종 6년 1월 16일 병인 네 번째 기사 행사과 조건이 졸하니 부의를 내려주고 조제하기를 예와 같이 하였다. 조건은 영중추 원사 조말생의 아들인데 젊어서 등재하여 집현전 박사에 선보되었다가 사관은 정헌, 이조 정랑, 사헌부 장령을 역임하고 여러 번 정직하여 예조 참여에 이르렀으며 강원도 관찰사 전주 부윤이 되어 외방에 나갔다. 이에 이르러 졸하니 나이가 59세이다. 성조실록 51권 성종 6년 1월 16일 병인 다섯 번째 기사 예조에서 아래기를 송나라 태종이 장차 적전을 친경하려고 2일 전에 대신을 보내어 태묘에 고하고 예를 마치고는 행궁을 베푸니 문무백관이 칭하하였고 단공 원년 988년 1월에 임금이 광경대에 나아가 공경의 경전하는 것을 관람하고서 마치고는 행궁에 돌아오니 백관이 칭하하였습니다. 대저 적전을 친경함은 예전부터 제왕의 성대한 의례이니 청건대 송나라 제도에 의하여 종묘에 고하고 하례를 받으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51권 성종 6년 1월 16일 병인 여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51권 성종 6년 1월 17일 성묘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니 지평 윤회가 아뢰기를 송익손이 양민을 억압한 죄는 이미 세조조에 발각되었습니다. 세조께서 침문하자 송익손이 사실대로 자백하지 않다가 이제는 자복하여 아뢰니 선왕의 면전에서 속인 죄가 큽니다. 어찌 공신으로 사유를 거쳤다고 하여 관대하게 하겠습니까? 모름지기 외방에 내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사유를 거친 죄는 예의에 마땅히 논하지 않았는데 소급하여 고신을 삭탈한 것도 또한 이미 지나쳤다 하였다. 성조실록 51권 성종 6년 1월 17일 정묘 두 번째 기사 이 앞서 평안도 도사 안침이 이산의 적변을 아뢰려고 서울에 왔다가 이에 이르러 하직하니 임금이 인견하였다. 안침이 아뢰기를 이산 군수의 보고에는 종일토록 서로 싸우다가 밤이 깊어서 파하고 인축의 죽고 사로잡힌 수요는 다 알 수가 없다고 하였으나 관찰사가 신으로 하여금 신문하게 하여 신이 가서 군문하였습니다. 본군의 사람들이 처음에는 남녀 아울러 3구이고 말은 세필이라고 하더니 뒤에는 남자 21인 여자 4인 말 2필 소 1두라고 하여 앞뒤가 맞지 않고 끝났습니다. 그러나 신의 뜻이 속히 아뢰는 데 있었고 이제 허계로 하여금 가서 군문하고 반드시 실상을 알아내도록 한 까닭으로 그 말한 것을 와서 아뢰일 뿐입니다. 또 위원 군수 정일애가 이산에 가려고 하다가 길에서 도적을 만났다 함은 이산 사람이 모르지 않을 것인데 한 사람도 말하는 자가 없더니 신이 평양에 도착하여 처음 들었습니다. 이로써 보건대 헤아려 보건대 숨기고 사실대로 고하지 않음이 일이 아마 많을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미연의 일은 나도 또한 들었다 하고 이어서 묻기를 저기 퇴각할 때 이산의 진장이 그들을 추격하였더냐 하니 안침이 말하기를 100여기를 거느리고 장성까지 추격하였다가 밤이 깊어 복병을 설치하였을까 두려워 바로 돌아왔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100여 병으로 1000여기를 추격하였으니 심히 실책하였다 하니 안침이 또 아뢰기를 본도의 연대군은 국가에서 비록 해마다 모구와 나비를 준다 하더라도 5일마다 상체되어 조금도 휴식함이 없으니 그 괴로움은 다른 대의 갑절이로 돼 홀로 뱉을 길이 없으니 청컨대 갑사의 예에 따라 직위를 주고 녹봉을 주며 또 본도의 군소론 방수를 겨우 파하였어도 또 부경하는
행차를 영송하기에 양식을 지고 왕래하느라 인마가 모두 피곤하여 수년을 지나지 않아 형세가 장차 지탱하기 어려울 것이니 청컨대 이제부터는 정조사의 행차는 구례에 이하여 황해도의 군주로서 영송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도성지 신정에게 이르기를 안침이 아랜 두 가지 일을 정원에서 의논하여 아뢰어라 하였다. 성조실록 51권 성종 6년 1월 17일 성명 세 번째 기사 선농제의 의식을 단해서 예습하였다. 성조실록 51권 성종 6년 1월 17일은 정명 네 번째 기사 종부시에서 아뢰기를 양인 곽암석은 의청군 이승은과 교결하여 날마다 엄조하지 않음이 없고 따라서 희롱하고 유인하여 불의를 자행하여 함부로 나라에서 금하는 법을 범하였으니 유리 제서의 유위로서 장 100대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죄는 중하되 벌은 경하니 청가대 정철견 김행동이 강양군 이윤과 교결한 예에 의하여 장 100대의 변원 충군하게 하소서니 명하여 병원 충군하게 하였다. 변원 충군은 형벌로 먼 변방의 군대에 충정시키는 일을 말한다. 성조실록 51권 성종 6년 1월 17일 정묘 다섯 번째 기사 졸환 함양군 이포의 처 태인 군 부인 이시가 상언하기를 가옹인 이포의 아버지인 양녕대군 이제의 장자 순성군 이계에게 적자가 없고 단지 첩의 아들만 있었는데 세조께서 첩의 아들로서 대군의 제사를 받들게 하면 불가하다고 하여 찾아 포로 하여금 제사를 받들게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일찍이 이계의 첩자 오천 부정 이사종이 성조의 제도를 따르지 않고 몰래 탐리할 것을 품고 가옹을 모해하여 적통을 빼앗고자 협척합니다 하니 예조에서 이에 의가에 아뢰기를 옛 제도의 종자의 법에는 군신의 분별이 있어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게는 이제의 적장으로서 마땅히 대종이 되어 사당에 부식하여야 할 것이로되 이제 이 포가 지자로서 종자의 봉사를 탈취함으로 인하여 이게는 죄가 없는데도 사당에 붙일 수가 없으니 의리에 미안합니다. 이 사종은 이게 양첩의 아들이니 또한 봉사할 수 있으나 세조께서 이 포로 하여금 봉사하게 하였으므로 이제 뒤따라 개정할 수 없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부식은 자손이 없이 죽은 사람은 그 조상의 사당에 반부하여 제사를 향식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성조실록 51권 성종 6년 1월 17일 정묘 여섯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51권 성종 6년 1월 17일 정묘 일곱 번째 기사 호조 병조의 전교하기를 근래의 별예로 부경하는 사신이 끊이지 않고 서로 잇따라 영성군과 기태의 괴로움이 전에 비하여 더욱 심하니 마땅히 위무를 더하고 또 이산의 싸움에 죽고 상한 자도 또한 마땅히 극복하여야 하니 그 절목을 의논하여 아뢰라 하였다. 극복은 복호를 주는 일이다. 성조실록 51권 성종 6년 1월 17일 정묘 여덟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51권 성종 6년 1월 18일 무진 첫 번째 기사 대마도주 종정국의 특송 종사교 오도 우구스 원승의 사승 운석이 오도 도주 원번이 사승 천장주가 하직하니 임금이 선정전에 나가 인견하여 수를 내려주고 물건을 차등 있게 주면서 하교하기를 우리나라에서 표류한 인구를 너희의 주주들이 편안하게 위무하여 돌려보내었으니 내가 심히 가상하게 여긴다 하니 종사교 등이 대답하기를 삼가 성규를 가지고 주주에게 고하겠습니다 하였다. 예조에서 종정국에게 대답하는 글에 이르기를 그를 받고 일상생활의 복록이 청신함을 살필 수 있어 위안이 되며 바치신 예물을 삼가 거두어 아뢰었습니다. 토의로 정포 7필 면포 3필과 계산년에 예로 주는 미두 아울러 200석을 가지고 돌아가는 사자편에 붙여 보내며 그 중에 우리나라의 승인이 오도에 표박한 것을 조카가 사자를 보내어 타일러스 즉시 돌려보내도록 하고 겸하여 또 사람을 보내어 인도하여 보내었으니 조카가 우리나라에 순종하기를 다하고 사건을 만날 때마다 충성을 다하는 뜻을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연유를 갖추어서 아뢰었더니 전하께서는 심히 가상하게 여기시고 유사에 명하여 특별히 내조한 사자를 후대하고 아울러 넉넉히 예물을 주게 하시니 이에 흑마포 3필 병매포 3필 채화석 3장 호피 2장 표피 2장 표피 심
호피, 변, 녹비라, 좌자, 일사를 아우러 붙여 보냅니다. 또 원승이 빙선의 액수를 더하는 일과 원본이 통신하는 일은 조카의 청 때문에 특별히 품지하여 모두 허락하셨으니 아울러 조령하기 바랍니다 하고 원승에게 회답하는 글에 이르기를 우리나라의 해변에 사는 사람이 풍랑을 만나 패선하여 여러 섬으로 표류된 자가 많습니다. 이제 중이 또 표류하여 귀도에 이르렀는데 조카는 특별히 거두어 무율하기를 더하고 다시 사자를 보내어 관송하여 옛 땅에 돌아오게 하여 겸하여 예물을 올리었기에 연유를 갖추어 아뢰었더니 전하께서 매우 가상히 여기시고 기뻐하시어 특별히 예물을 주게 하고 아울러 청탁한 빙선의 수요를 더하게 함으로써 그 정성에 답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이제 흑마포 10필, 백면포 10필, 면주 10필, 호피 1장, 표피 1장, 병풍 1좌, 채하석 3장, 인삼 5간, 해송자 15두, 와 아울러 토 1로 정포 2필, 면포 1필을 돌아가는 4인편에 붙이겠으며 또 사선 한 척을 더하게 하여 세견 3선으로 하였으니 조령하기 바랍니다 하고 원본에게 회답하는 글에 이르기를 보내온 글을 읽고서 조카가 우리나라에 표류한 사람을 구제하여 사자에게 돌려보내게 하고 겸하여 예물을 바쳤음을 알았습니다. 연유를 갖추어 아뢰었더니 전하께서 심히 가상히 여기시고 유사에 명하여 후하게 상사를 더하게 하시어 이제 토 1호 정포 2필, 면포 1필과 아울러 백제포 10필, 흑마포 10필, 호피 1장, 표피 1장, 병풍 1좌를 돌아가는 4인편에 붙이게 하였으며 또 조카가 수빙하기를 정성 쏟아 청한 것으로 즉시 개품하였더니 세견 1선과 아울러 원본 2자의 도서를 제조하여 구비하여서 보내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모두 조카의 효순하는 정성으로 말미암은 은혜가 비상한 데서 나온 것이니 조령하기 바랍니다 하였다. 품지는 임금에게 상주하여 분부를 받은 것이다. 관송은 호송이고 도서는 외인이나 야인의 대소 추장 혹은 입공자에게 왕복 문서에 사용하도록 내려주던 동인을 말한다.